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최근 무개념 남편과 끝장내고 당당히 홀로서기를 하는 중이에요. 평소 사연 듣기를 좋아하는데 저의 이야기를 소개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지난달을 잊고 앞으로의 미래를 응원하는 의미로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는 젊은 시절 집안에서 이어준 남자와 만나 결혼했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와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아빠에게 친구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래전에 아빠 친구 아들과 너를 이어주기로 했어. 네가 싫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떠냐? 혹시 아빠와 제일 친한 친구라던 그분의 아들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랑 어릴 때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기억 안 나니? 너보다 3살 더 많다고 오빠 하면서 잘 따랐잖아. 어머, 어릴 때라 기억이 잘 이참에 한번 만나봐. 마침 둘 다 결혼하기 좋은 나이니까. 이제 만나보는 건데 벌써 결혼이란요. 아빠 말은 서로 괜찮으면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지.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결혼 상대로 괜찮은 것 같아. 대학도 좋은 곳 나왔고 직장도 괜찮고 한번 만나봐. 혹시 알아. 정말 내 결혼 상대일지. 저는 별 기대 없이 아빠와 아빠 친구분께서 주선한 자리로 나가게 되었죠. 솔직히 저는 대학이든 직장이든 별 관심 없었어요. 저와 잘 맞으면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약속한 장소에 도착하니 이미 와서 절 기다리고 있더군요. 간단하게 서로 인사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런데 계속 얼굴을 보다 보니 예전에 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낯이 게 느껴지더군요. 어릴 때라 잘 기억나지 않지만 어울려 논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낯이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는구나. 하긴 많이 어릴 때라 그럴 수도 있겠다. 어렴풋이 기억나요? 아버지가 아저씨랑 친한 친구시니 두 분이 자주 만나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릴 때 자연스럽게 만나 놀았고 참 어릴 때 같이 찍은 사진도 집에 있을 텐데 어머, 그래요. 신기하다. 우리 두 사람은 어릴 적 이야기를 꽃피우며 생각보다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쉽게 오빠 동생하며 친해질 수 있었죠. 가볍게 몇 번 만나 밥도 먹고 술도 마시다 보니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점차 서로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을 마시고 둘 다 취해서 술김에 사귀기로 했죠. 그렇게 남편과의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아빠께서 무척 기뻐하셨어요. 둘이 잘 됐으면 했는데 결국 만나게 되었구나.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사귀다가 결혼 준비하면 되겠네. 이제 막 사귀기 시작했는데 벌써 결혼 생각하는 거예요. 아빠도 참 벌써라니 둘 다 결혼 정년기인데 나이 좋을 때 얼른 결혼하면 좋지 서로 좋아서 만나는 거고 어차피 나중에 결혼할 사이인데 미룰 이유 뭐 있어. 남자친구는 결혼 생각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섣부르게 기대하지 마세요. 섣부르기는 내 친구 놈이 그러더구먼. 아들도 너랑 결혼 전자로 만나고 있다고. 아빠랑 친구는 벌써 서로 예비 사돈이라 생각하고 부르고 있어. 우선은 예쁘게 잘 만남아서 키워내다가 적당한 때 씩 올려라. 우리 두 사람이 사귀고 나서부터 아빠와 아빠 친구분은 더 자주 만나고 통화하며 앞으로 있을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과의 결혼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전 조금 더 천천히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제가 일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만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도대체 언제 결혼식 올릴 생각이야? 하루라도 젊고 예쁠 때 결혼하고 싶지 않냐? 전 아직 결혼 생각 없어요. 하는 일도 바쁘고요. 뭐야? 그럼 일 때문에 결혼을 미룬다는 소리야. 야,
이 녀석아 결혼은 다 때가 있는 거야. 얘가 빨리 시집 가야 아빠랑 엄마도 이제 자식 농사 마무리하고 마음 편히 살지 좋은 결혼 상대감도 있는데 일 때문에 미룬다는 게 말이 돼. 미룬다기보다는 현재 하는 일이 중요하니까 더 집중하고 싶다는 소리죠. 결혼할 거예요. 나도 지금 남자친구랑 결혼할 생각 있고, 하지만 제가 진행하는 업무 실력을 더 키우고 싶어요. 조금만 더 시간 주세요. 아빠는 계속해서 제게 결혼 언제 할 거냐며 재촉하셨습니다. 남자친구도 집에서 결혼 압박받는 듯 했어요. 남자친구는 서둘러도 괜찮다며 결혼하자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하는 일이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림 쪽으로 영역을 넓히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작품 실력을 키우고자 여러 기법을 배우며 저만의 기술을 만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런절 기다려줬고 전 열심히 일하며 배웠죠. 그러다 그만 일이 나고 말았습니다. 뜻하지 않게 혼전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제 임신 소식을 들은 아빠와 친구분은 더욱 기뻐하셨습니다. 경사다 경사야 우리 딸 결혼하는 것도 기쁜데 내가 할아버지가 된다니 세상에 이렇게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 배불러 오기 전에 서둘러 식 올리자 임신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양가 상견례부터 결혼식까지 정말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인생이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배불러 마음에 드는 웨딩드레스 못 입을까? 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후다닥이를 치렀죠. 그렇게 우린 부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대뜸 남편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배도 점점 불러오는데 하는 일 계속 할 거야. 일 왜? 아니 몸에 무리 될까 봐. 그러지 몸도 무거운데 혹시 애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하냐. 괜찮아. 그렇게 무리되게 일하는 것도 아니고 임신했다고 해서 무작정 쉬기만 하는 것도 좋은 거 아니래. 내가 잘 조절하면서 일할게. 그건 알지만 나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당신 몸 걱정하시더라고. 그래. 내가 조심해서 일하도록 더 신경 쓸게. 지금 나 아무 이상 없어. 정기적으로 병원 갔을 때 이상 있는 거 없었잖아. 남편과 양쪽 어른들은 제 몸에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첫 손자이다. 보니 조심했으면 하는 마음을 이해하지만 하는 일에 무리될 게 없어서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하던 중 제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눈 떠보니 병원이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절 보고 있었죠.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왜 병원에 꺼봐? 내가 뭘 했어? 무리 가지 않도록 일 그만두라고 했잖아. 내가 무리를 했다고. 당신 살짝 유산기도 있대. 일하면서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 받았나 보지. 한참 중요해하는 시기인데 계속 일하다. 무슨 일 나겠어. 이참에 일 정리하고 집에서 푹 쉬자. 갑작스런 유산기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저는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태교했죠. 그리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육아하며 초보 엄마로서 열심히 배워나갔어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는 계속해서 일에 관한 아쉬움이 남아 있었지만 육아에 집중했습니다. 나중에 상황 봐서 해오던 일을 다시 도전해보지 싶어서 기회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큰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고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으니 여유 생기겠다 싶었는데 덜컥 또 둘째를 임신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시간을 또 되풀이하게 되었죠. 그렇게 다시 시작하려던 일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속상한 마음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어요. 이제 다시 일 시작하나 싶었는데 이게 뭐야? 예전에도 없던 둘째를 가지고 이 사람이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애 못 가지는 사람들이 들으면 얼마나 속 뒤집히겠어. 그리고 둘째, 안 가지려고 한 거야. 난 하나만 낳아서 키우려 했는데 어떻게 하나만 낳아서 키워? 적어도 둘은 낳아야지. 그리고 왜 이렇게밖에 못 나가서 안달이야. 그놈의 일이 뭐길래 그러냐고. 주부가 집에서 애나 보면서 살림이나 하면 되지. 뭘 하겠다고 설치고. 그래, 당신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설친다니 당신도 하는 일이 있잖아. 그것처럼 나도 내일 하고 싶다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난 남자니까 채어 자식 먹여 살리려고 하는 일이고 당신은 그게 아니잖아.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집에서 편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데 뭘 그래. 아주 배가 불렀지 불렀어. 뭐가 좋다고 고생을 사서 하려고 해. 당신 혹시 밖에 나가서 일하려는 거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거 아냐? 다른 뜻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야? 이상하잖아.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일 안 하고 집에서 애나 보면서 쉬고 싶어 하지. 누가 그렇게 밖에 나가서 일하고 싶어 하겠어. 밖에 나가고 싶은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는 소리야. 아니면 당신 혹시 돈이 궁해서. 그래, 집에서 쓰면 뭐 얼마나 쓴다고 돈이 필요한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돈이 왜 궁해. 그리고 당신도 알잖아.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 난 내 꿈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런 거라니까. 꿈은 무슨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지금은 안 돼. 임신한 몸으로 또 뭘 하려고 그러다. 예전처럼 쓰러지고 싶어. 괜히 나서다가 뱃속에 든 아이. 잘못되게 하지 말고 집에서 편히 쉬기나 해. 내가 돈을 안 벌어다 주냐? 뭘 어쩌냐? 솔직히 이 정도 벌어서 한 달에 생활비 꼬박꼬박 주는 남자 흔하지 않아. 내가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만데 감사하며 살아야지. 으휴, 남편과 주변 사람들은 임신한 몸으로 또 뭘 하겠다는 거냐며 절 뜯어 말렸습니다. 그냥 꼼짝없이 집에서 살림하면서 몸조리하게 생겼죠. 저는 이런 나날들이 싫었습니다. 솔직히 한 사람으로서 일에 욕심이 있고 미래에 지향하는 목표가 있다. 보니 이렇게 허무하게 사는 삶이 안타까웠어요. 그러나 아무도 이런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몸 편히 하라고 핀잔만 줬어요. 그 중에 남편이 제일 심했습니다. 남편은 유독 제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을 참 싫어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어찌 되었든 저는 집에서 또 몸조리하며 태교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둘째를 출산하였죠. 다시 시작된 정신없는 육아에 바쁜 나날들을 보내며 제 꿈은 점점 멀어져 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에 같이 일했던 친한 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잘 지내고 있니? 둘째. 나았다며 축하해. 어머, 언니 오랜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지. 애 키운다고 정신없어서 연락도 잘 못했네. 그럴 만하지.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아는데, 맞아 크네. 어느 정도 커서 좀 살만하다 싶으니까. 또 둘째가 생긴 거 있지. 참 인생이 내 맘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인생이 내 맘대로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니. 그래도 뭐 어쩌겠어. 일은 벌어졌고 받아들여야지. 뭐 참. 그나저나 안부 물어보려고 전화한 거야. 다른 일 있어서 전화한 건 아니고 안부도 묻고 너한테 할 말도 있어서 겸사겸사 전화했어. 설마 뭔데? 이번에 내가 작품 전시회를 하는데 손이 좀 부족해서 혹시 내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 물어보려고 전화했어. 나 전시하는 김에 너 실력 다시 돌아오면 실력 다듬어서 같이 작품 전시하고 신인 작가로 데뷔하는 거. 어때? 난 좋을 것 같은데. 아, 좋긴 하지.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할 수 없기는 문제 될 게 뭐 있어. 큰애랑 둘째,
어느 정도 커서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잖아. 너 이번 기회 아니면 언제 사람들한테 눈도장 찍을래? 이참에 기회 잡고 하고 싶었던 일 차근차근 준비하면 되잖아. 우선 생각 좀 해보고 이야기해줘. 상황도 좋고 좋은 기회잖아. 나도 뜻하지 않게 전시에 협찬받아서 준비하는 거라 여러 가지로 따져봤을 때 너한테 좋을 것 같더라고. 아무튼 연락해줘. 기다릴게. 언니의 말대로 저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전시회를 통해 입지를 제대로 다질 수 있었죠. 혼자서 끙끙 앓으며 고민하다가 결국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죠. 그러자 남편은 노발대발하며 제 일을 반대했습니다. 이런 무슨 일이야? 아직 애들이 어린데 집에서 살림하면서 애들이랑 키우면 되지. 왜 자꾸 밖으로 나돌 생각하냐고? 아이들 어느 정도 커서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잖아.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뭐, 그래. 전 먹이도 아니고 내가 종일 붙어 있을 나이도 아니라고. 사회성 생각하면 어린이집에 보내서 교류하게 만드는 것도 좋아. 당신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왜 반대부터 하고. 그래, 내가 밖에서 일하는 게 그렇게 아니 꼽니? 얘가 일은 무슨 일이야? 고작 전문대 졸업해서 뭘 할 수 있다고. 4년제 나온 나도 일하느라 허덕거리는데 네가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집에서 곱게 지내니까 밖이 어떤지 감이 없나 본데 사회는 치열한 경쟁 구도라고. 특히 당신처럼 듣지도 보지도 못한 전문대 졸업해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물어뜯기기만 한다고. 내가 졸업한 대학이 뭐 어때서 단지 전문대라고 무시하나 본데 내가 일하는 계통에선 알아주는 곳이야. 그리고 출신 대학이 뭐가 중요하니? 내 실력이 더 중요한 거 아냐?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일에 욕심 있는 거 알잖아. 처사에 가지지만 않았어도 지금 내 인생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나도 당신처럼 밖에서 나가서 일하고 싶어. 왜 난 여자라는 이유로 아이 가졌다는 이유로 집에 박혀 살아야 하냐? 말이야.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여잔 그딴 인생 꿈꾸면 안 되는 거야. 넌 여자이기 전에 엄마니까 엄마로서 살게 되면 여자고 뭐고 다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 여태까지 엄마들은 그렇게 살아왔잖아. 아무리 요즘 세상이 미쳐서 여자가 회사에 설치고 다닌다지만 우리 순리대로 살자 여자가 뭘 할 수 있냐. 어? 그리고 애들한테 엄마가 필요한 거야. 한창 자라나는 나이에 곁에 엄마도 없이 계속 어린이집에서 지내는 게 과연 아이를 위한 거야. 저 정말 이기적이다. 네, 인생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 인생을 고려해야지. 애가 둘이나 되는 엄마가 본인 인생만 생각하고 따지면 어쩌자는 건데. 하여튼 난 반대야 분명히 말했어.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겠어. 내 말 어기고 마음대로 했다간 장인어른하고 아버지께 다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라. 남편의 으름장에 전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더군요. 여러분들은 그냥 생각대로 밀어붙이면 되는 건 아닌가 싶겠지만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실 우리 친정아빠와 시아버님은 두 분이 엄청 친한 친구 사이일 뿐더러 엄청나게 보수적인 분들이셨습니다. 여자가 무슨 일이냐 결혼해서 살림하고 아이만 잘 키우면 된다는 주의였죠. 남편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사사건건 전문대 졸업이라며 무시하고 절 억압했습니다. 남편이 친정아빠와 시아버님께 이야기를 전한다면 두 분이 엄청 난리치실 게 뻔했어요. 그래서 전 이렇게 좋은 기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두 아이를 키우며 육아에만 전념했어요. 몇 년이 지나고 아이 둘 다 초등학생이 되었죠. 아이들이 크다 보니 전과는 달리 확실히 시간적 여유가 많더군요. 여유로운 시간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며 삶이 무료해지던 중 친했던 언니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얘가 웬일이야. 전화를 다 주고. 그냥 요즘 아이들 다 초등학교 가니까 시간상으로 여유가 많아. 방금 집안일 끝내고 심심해서 안부차 연락해봤어. 언니는 아직도 작품 활동해. 아니, 이젠 그것도 나이 드니까 힘들다 할 짓이 못 되더라고. 요즘은 그냥 입시 준비를 하는 아이들, 과외 다니면서 그림 봐주고 있어. 과외? 아, 너 모르는구나. 나 학원 이제 안 하고 개인 과외 봐주고 있거든. 근데 오히려 학원 했을 때보다 이게 더 낫더라고. 시간상으로 여유도 있고, 페이도 괜찮고, 그러지 말고 너도 한번 해볼래. 이제 시간 널찍하다며 집에서 그러고 있지 말고 과외하면서 돈이나 벌어봐. 에이, 언니도 알잖아. 남편 난리치는 거. 요즘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네 남편. 왜 그러니 내 생각에는 의처증도 약간 있는 것 같아. 볼 일이 있어서 어디 나가기만 해도 어디냐, 언제 들어오냐, 누구랑 있냐. 사사건건 난리라며 진짜 사람 피곤하게 한다니까. 그러게 나도 정말 피곤해 죽겠어. 말로는 날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난 행복하질 않네. 그래서 언니가 참 부러워. 나도 언니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럼 내 남편 일하는 시간에만 과외하는 건 어때? 시간 협의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언니, 나 그림 넣은 지 한참 됐어. 무슨 과외야? 넌 널 그렇게 모르니? 너 정도야 조금만 연습하면 손 금방 따라올걸. 솔직히 집에서 그러고 있기. 아까운 실력이야. 난 내가 참 안타깝다. 임신만 아니었으면 이 바닥에서 주름 잡았을 텐데. 그러지 말고 한 발 해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조금 시간 두고 연습해 본 다음에 과외 시작해봐. 네가 하겠다고 하면 내가 이어줄 곳 있으니까 그 시간에 슬슬 일하면서 아이들 학원비라도 버는 게 어디냐 안 그래. 언니의 제안에 구미가 담겼습니다. 솔직히 그림에 대해 아쉬움과 한이 늘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이 제안을 남편에게 말하면 난리치겠지만 남편 일하는 시간 동안 몰래 한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했어요. 또 아이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은데 가정에 보탬이 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시간 되는 대로 틈틈이 그림 연습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정말 언니 말대로 실력이 빠르게 따라붙더군요. 그리고 언니가 소개해준 아이와 과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과외인데 생각보다 힘들지 않고 재미있었어요. 다행히 가르치는 아이도 빠르게 감을 익혔고요. 참 감사하게도 성과가 좋았습니다. 이 계집애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너 임신 아니었으면 내가 이 바닥에서 주름 잡았을 거라고 했잖아. 아유, 네가 더 일찍 해보라고 할 걸 주변 사람들한테 더 잘한다고. 실력 좋다고 소문 돌아서 너한테 과외 받겠다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야. 어떻게 과외 좀 늘릴 수 있겠어? 정말 다행이다. 소문 좋게 났다니 기분 좋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잖아. 나야 더 하고 싶은데 고민이네 시간이야. 그렇지만 그래도 이참에 내 커리어 쌓는 기회라고 생각해봐. 흔하지 않잖아. 그럼 우선 한 번만 더 늘려보자. 좀 빠듯하긴 해도 얼추 맞출 수 있잖아. 그래, 알겠어. 우선 그렇게 해보지. 뭐, 언니의 말대로 저는 과외 하나를 더 늘렸습니다. 저도 저 스스로 커리어를 쌓으며 인정받을 수 있어서 기뻤어요. 오랜만에 저 자신이 대견스럽고 가치 있게 느껴졌습니다. 애들 뒤치다거리나 하며 살았는데 숨이 좀 트이더군요. 점차 그림 가르치는 게 재미있어진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문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져나갔죠. 그리고 여기저기서 과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벌어들인 돈도 꽤 쏠쏠했고요. 처음에는 몰래 남편이 일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과외로 일했지만 이제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다른 시간에도 마음 편히 일하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고자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 그동안 번 돈을 보여주며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 당신한테 할 말 있어. 우선 이 통장 좀 봐봐. 이게 뭐야? 잠깐만, 이게 얼마야? 어디서 난 돈이야? 이거 실은 나 그동안 당신 모르게 일했어. 별다른 일은 아니고 내가 그림 전공했잖아. 그래서 관련된 일로 알바 좀 했거든. 근데 이게 꽤 돈을 많이 벌 수 있더라고. 처음에는 당신한테 사실대로 말하고 일할까 생각해봤지만 당신이 얼마나 반대할지 아니까 선뜻 털어놓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비밀로 했어. 미안해. 그래도 나 애들 학원비라도 보태보지 싶어 시작한 건데 이렇게나 많이 벌었다. 어때, 나 잘했지? 뭐 지금 나 몰래 밖에서 일했다는 거야. 당신 미쳤어. 여보, 뭘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당신한테 미리 말하지 않고 일한 건 미안하지만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니잖아. 그리고 통장 잔에 봐봐. 나 진짜 열심히 했고 인정받아서 이만큼 벌었다니까. 진짜 사람을 뭐로 보고, 야, 내가 너한테 일하지 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면서 애나 보라고 몇 번을 말했냐. 너 귀 먹었어. 말귀 못 알아들어. 왜 자꾸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고 난리야. 내가 언제 너한테 밖에서 돈 벌어오라고 했냐고. 그놈의 학원비. 내가 벌어서 내면 되는 거야. 왜? 네가 설치고 다니고. 그래, 그렇게 쪼들릴 만큼 내가 집에서 돈 못 갖다 주는 것도 아닌데 먼 바람이 불어서 밖으로 나돌아다니냐고. 겨우 전문대 졸업한 주제에 네가 어떻게 이런 큰 돈을 벌어? 그것도 대체 언제 일을 한 건데.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남들은 아내가 맞벌이로 밖에서 돈 벌어오면 그렇게 좋아한다던데 당신은 왜 자꾸 날 집에 가두려 하는 거야? 애들 학교 가고 학원 가는 시간에 짬내서 일한 거야. 당신이 매일 그렇게 무시하는 전문대 나와서 나하 이만큼 벌었다고 칭찬은 못 해줄. 망정, 지금 나한테 화내는 게 말이 돼. 아무리 처음부터 몰래 알 봤다고 해도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하잖아. 겨우 전문대 졸업한 주제에 퍽이나 알바해서 받았겠다. 너 솔직히 말해. 애들 학교 가고 학원 간 사이에 대체 무슨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림 알바해서 이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너 나 몰래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냐? 아, 맞다. 그렇네.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거 맞네. 내가 출장 가 있는 동안 술집이라도 다녔나 보지. 밖에서 다른 새끼 비위 맞춰주고 술이나 따라서 번 돈 아니냐고. 내가 돈 따박따박 주는데 대체 네가 돈이 왜 필요하냐고. 술집에서 일하고 돈 맛을 봤냐? 아니면 다른 새끼랑 눈이라도 맞은 거야. 그래서 돈이 궁한 거냐고. 당신 미쳤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정말 밖에서 그러고 다닌 여자야. 어떻게 아내를 믿어주지 않고 그런 생각을 해. 당신 정말 미쳤어. 미쳐도 아주 단단히 미쳤다고. 나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운 짓 한 적 없어. 이 돈도 깨끗하고 순수하게 번 돈이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날 모욕할 수 없단 소리야. 알겠어. 시끄러워. 그딴 개소리를 내가 믿을 것 같아.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내가 집에 없으니까 아주 미쳐서 막 나돌아 댕기는 것 같은데 내일부턴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집에 꼼짝없이 붙어 있게 해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은 순간적인 힘으로 절방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그 앞에 가구를 끌고 와 막아놨죠. 제가 나갈 수 없도록요.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남편 탓에 저는 정말 대성통곡하며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난리쳤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절대 열어주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남편 눈치 보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때 되면 밥 넣어주고 남편은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않은 채
계속 저만 지켰습니다. 휴가를 냈는지 뭐 했는지 다음 날도 출근하지 않았고요. 화장실 가고 싶다는 핑계로 도망가고 싶었지만 하필 가둬진 방에 화장실이 딸려 있었습니다. 휴대폰도 뺏긴 마당에 뭘 어떻게 할 도리가 없더군요. 그렇게 꼬박 이틀을 보냈습니다. 수업도 가지 못하고 연락도 못하니 정말 환장한 노릇이었죠. 그러던 그때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죠. 그런데 혼자 들어온 게 아닌 누군가와 같이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뭔가 싶어 귀를 문에 바짝 대고 들어봤어요. 아빠, 이 아줌마가 엄마를 찾아서 같이 왔어요. 엄마 집에 있냐고 해서 뭐 이 녀석이 그렇다고 아무나 데리고 오면 어떡해. 안녕하세요. 전 아무나 아니고요. 미연이 아는 친한 언니예요. 미연이가 통 연락이 안 돼서 무슨 일 있나 싶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마침 요 앞에서 미연이 아들을 만나 같이 왔고요. 미연이 집에 있죠. 아들 말로는 집에 있다던데. 아니요.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뭘 잘못 알고 말한 것 같은데 당장 나가세요. 남편이 언니를 밖으로 내쫓는 것 같았고 저는 이때가 기회다 싶어 문을 힘차게 두드리며 있는 힘껏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 여기 있어. 나 좀 꺼내줘. 이 사람이 밖에 못 나가게 날 여기 가뒀어. 언니, 나 좀 제발 꺼내줘. 한참을 정신없이 문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제 소리를 들은 건지 밖에서 언니와 남편의 신랑이 소리가 들렸죠. 지금 미연이를 방에 가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고. 아, 잘못 들었다니까. 왜 이리 정말 당장 안 나가? 남편은 힘으로 언니를 쫓아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온갖 화를 내기 시작했죠. 저는 방 안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답답해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좀 지나니 밖이 소란스러웠어요. 자세히 들어보니 언니가 경찰을 데리고 집에 다시 온 것 같았습니다. 언니가 경찰분에게 이 방에 감금된 저를 꺼내달라고 했고 저는 어렵사리 방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나오자마자 당장 남편에게 달려가 손에 잡히는 물건을 집어던지며 소리쳤어요. 네가 감히 날 방에 가둬?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자자 아내분 진정하시고요. 지금 남편분께서 방에 가둬 놓으신 게 맞습니까? 네, 맞아요. 이 인간이 글쎄 제가 술집 다닌다고 오해하고 집 밖으로 절대 못 나간다며 절 방에 가뒀어요. 연락 안 돼서 걱정돼 찾아온 언니가 아니었다면 전 계속 여기 갇혀 있었을 거라고요. 이 여자가 지금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아니 막말로 아내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맘 편히 밖으로 나게 그냥 둡니까? 여자가 조신하지 못하게 말이야. 어디서 이렇게 당당하게 행동하고 있어? 선생님 아내분이 이상한 짓 한 증거 있습니까? 네, 증거요. 아, 있습니다. 이 여자가 밖에서 알바했다고 받은 금액을 보여줬는데 액수가 상당합니다. 이게 어떻게 알바비입니까? 그거 미연이가 개인 미술 과외를 했어요. 예. 실력도 좋아서 과외 건수도 늘었고 보수도 보너스 개념으로 받았다고요. 나쁜 짓 한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보증해요. 저도 미연이랑 같은 일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 지금 증거라는 게 고작 이 통장 내역입니까? 이걸로 아내를 의심하고 가둔 건 말이 안 되죠. 여기 증인도 계시고요. 거기다 입금 자명은 조사해보면 알겠지만 전혀 의심될 명분이 없는데요. 아니, 경찰이란 사람이 뭐 그렇게 헐렁합니까? 고작 알바비에서 이렇게 큰 돈 받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부끄러운 짓 해서 벌었다는 명확한 증거죠. 저는 남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뺨을 한 대 올려붙였습니다.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절 쳐다봤죠. 부끄러운 짓 한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너야. 애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니? 동네 창피하게.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너 정말 미쳤어. 제정신 하냐? 알아? 이런 너랑 난 이제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해. 맨날 여자는 몸가짐이 발라야 한다.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애나 보라고 하고 지잡대 출신이라고 사람 무시하고 네가 나한테 이럴 자격 있어. 내 인격 이렇게 처참히 짓밟아도 되냐고. 이 개자식아 내가 그동안 어떤 희생을 하면서 살았는지 넌 알아. 내가 왜 내 인생 포기하면서 널 위해 살아야 하니? 넌 그냥 가정부가 필요했던 거야. 아내와 아이들의 엄마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네가 편하게 대접받고 누릴 수 있는 가정부가 필요했던 거라고. 나 이거 절대 그냥 못 넘어가. 넌 이혼 유책 배우자야. 네가 그동안 날 무시하고 집에서만 지내게 했던 거. 증거 증인 다 있고 이렇게 날 가둔 것까지 다 고소할 거라고. 이제 더 이상 네가 원하는 대로 이 인생 흘러가게 두지 않을 거라고. 뭐 가려서 못해. 어디서 여자가 함부로 이혼 소리를 해. 고작 방에 한 번 가뒀다고 이혼하면 세상 사람들 다 이혼하겠다. 이게 어떻게 이혼 사유야 퍽이나? 어디 이혼할 수 있나 보자. 선생님,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감금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배우자 의사를 무시한 셈이잖아요. 감금 과정이 직접적인 폭행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도 가정폭력 사건으로 다뤄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심스럽게 생각하셔야 해요. 네, 네. 아니, 고작 감금한 것뿐인데 무슨 가정폭력까지 들먹이고 경찰의 말에 남편은 순간적으로 쫀 것 같았습니다. 저도 이 기사를 몰아 남편을 밀어붙였죠. 당연히 가정폭력이지 내 의사를 묵살하고 내 마음대로 날 조종하려 했잖아. 꼭 몸에 난 상처가 있어야 폭행이니 내 마음에 난 상처를 어쩔 건데 난 당신 절대 용서 못해. 당장 이혼 상담 받고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알겠어. 저는 경찰과 언니의 도움으로 간단히 짐을 챙겼습니다. 남편은 당황해하면서 말리려 했지만 경찰분이 든든하게 막아서더군요. 그리고 전 언니와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친정집에 갈 엄두가 안 나서 언니 집으로 갔고 바로 이혼 진행했습니다. 상담받아 보니 충분히 이혼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친정아백에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많이 화나셨죠. 밥은 잘 먹고 있냐? 몸은 괜찮고. 다짜고짜 화부터 낼 줄 알았던 아빠는 다정스레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크게 실망하셨죠? 아빠가 하지 말라는 거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여자는 일보다 가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하셨는데 전 제 인생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도 가정에도 충실함을 삼게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빠가 미안하다. 너한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하고 되래. 김서방이랑 같이 절벽으로 내몰았구나. 그렇게 하고 싶다는 그림 계속 하게 해줄 걸. 그게 얼마나 한이 됐으면. 그리고 아빠 걱정하지 말고 이혼해라. 김서방이 너 어딨냐고 찾아왔는데 내가 알아듣게 다 일러서 돌려보냈어. 아무리 그래도 소중한 내 딸을 가둬버 놓고 그렇게 지낼 줄 상상도 못했다. 아빠가 정말 미안해. 이제부터라도 내 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마. 처음으로 아빠에게 들은 따뜻한 위로의 말에 저는 목 놓아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아빠의 응원이 큰 힘으로 돌아왔죠. 저는 다시 털고 일어나 씩씩하게 이혼을 진행했죠. 중간중간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은 언니 집까지 찾아와 제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도 있는데 이혼하는 게 말이 돼. 고작 그림 못 그리게 하고 방에 가뒀다는 이유 하나로 이건 너무하잖아. 좋게 말로 해결할 수 있는 걸 굳이 어려운 길로 가야겠어. 말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이야기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했니? 단 한 번도 내 말 귀 기울여 들어준 적 없잖아. 당신이 조그만 날 이해해주고 여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 존중해줬다면 우린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그 조금의 배려만 있었어도 난 당신한테 고마워해서 잘했을 거라고. 이렇게 만든 건 다 당신 때문이야. 그래,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다 들어줄게. 당신이 말하는 그 배려 이제라도 하면 되잖아. 내가 이렇게 무릎이라도 꿇을게. 앞으로 당신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고 다 허용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남의 집에 신세 그만 지고 집에 들어와. 응. 버젓이 당신 집 두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고. 아니, 난 당신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가기 싫어. 날 그렇게 가둔 당신이 끔찍하게 싫고 무서워. 더 이상 되지 않는 소리 말고 그만 돌아가. 저는 매몰차게 남편을 두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절 설득해보고자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며 애원했지만 절대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술 더 떠 언니는 돌아가지 않을 시 또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으름장을 넣습니다. 그랬더니 몇 분 후 돌아가더군요. 그렇게 속도 내어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은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난리쳐서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지만 조금의 시간만 벌었을 뿐 결국 우리 둘은 법적으로 깨끗하게 갈라섰습니다. 거기다 큰 위자료와 정신적 손해배상금도 받을 수 있었죠. 전 지금 친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그동안 못 이룬 꿈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과외 건수도 많이 늘었어요. 실력을 인정받아서 비싼 수업료를 받으며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돈도 꽤 많이 벌고 있죠. 나중에는 제 이름으로 된 학원을 차리는 게 꿈입니다. 그곳에서 못다한 작품 활동도 하고 싶고요. 앞으로 행복할 일만 남았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승리하는 삶 사시길 바랄게요.